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도심 두 번째, 무게중심, 질량중심, 단일 도형의 도심 첫 번째, 선도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과 질량중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력에 대한 결과로 무게는 항상 우리가 이쪽 지구상에서는 이제 지구 지표면 쪽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게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도시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물체는 이러한 식으로 3차원의 공간상의 부피를 가지게 되므로 이제 어떤 미소 면적에 대해서, 미소 면적이 아니라 미소 부피에 대한 그 무게를 dW라고 하게 되면, 이 dW의 값을 모두 이제 합한 값이 이제 W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W가 작용하는 그 중심점을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미소 자중에 대한 그 모멘트의 합은 이제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제 발인용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임의의 부분의 미소 자중의 그 모멘트는 이제 이 dw 곱하기 y 혹은 이제 dw 곱하기 x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dw 곱하기 이제 z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3차원 상이라고 하면 다음에 수식에 보시는 것처럼 x바, y바, z바가 있게 되고, 일단 전체 dw를 적분한 값은 결국 이제 w가 되기 때문에 이제 w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모멘트는 이제 이쪽에 dw 곱하기 이제 x바는 이제 이제 무게 중심도 결국은 3차원 공간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x, y, z, 라고 하는 좌표값이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x의 값을 x바라고 하고, 이제 y는 y바, z는 z바라고 하게 돼서 각각의 그 좌표는 이제 다음에 수식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는 어차피 아랫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량 중심이나 무게 중심이나 거의 동일한 값을,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지구 중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체끼리의 중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개의 물체에 대한 중력에 대한 무게 중심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질량 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학에서는 주로 이제 동력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 이때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임의의 점에서부터의 그 이러한 거리 벡터에 대한 그 중심점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수식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제 이러한 무게 중심과 다르게 그 질량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의 수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무게 중심은 항상 이 아랫방향으로 힘이 이제 아랫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각거리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자포평면을 이쪽으로 이러한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직각거리는 이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유도를 할 수 있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없으므로 이제 이러한 어떤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그 중심점과 이제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지구 중력과 속도에 대한 그 중력에 대한 무게 중심은 결국 W는 이제 mg이기 때문에 g가 항상 일정하고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무게 중심과 질량 중심이 결국 이제 W를 mg로 바꿔서
g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무게 중심과 질량 중심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러한 중력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양이 결국은 이제 수학적인 그 도심에 대한 양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결국 이제 이러한 도형의 중심점에 이제 이러한 그 집중 하중 W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또 무게 중심이나 질량 중심이 아닌 뭐 압력 중심 같은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러한 개념과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압력 중심은 유체역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형상인 이러한 라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라인의 그 도심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이러한 라인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그 물체에는 이제 뭐 케이블이나 이제 줄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도심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제 선도심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때도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라인에 대한 이제 도심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인테그랄 D에 들어오는 이제 dA나 dL, dV와 같은 값을 이제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전체 라인을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dL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는 곡선이지만 아주 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직선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게 되고, 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차원 공간상의 라인도 있겠지만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상에서만 고려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dl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으로, 제곱은 이제 dl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제 dl은 이제 결국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을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이때 이제 그 수식에 있어서 이제 dl은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dx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에서 이제 그 각각의 항에 이제 dx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앞에 것은, 일단 이 수식상에서는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에서 이제 dx 제곱에 dx를 나눠주고 dy 제곱에 이제 dy 제곱을 그 dx 제곱을 나눠주고 다시 dx 제곱을 곱해주면 이제 이 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앞쪽 부분은 이제 1이 되게 될 것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이제 dx 제곱이 우리가 이제 공통 인수로 묶어서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뒷부분에 dx가 있어야만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dy 제곱을 나누게 되면 이제 dy dx가 아니고 dx dy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dy로 이제 그 수식을 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이 주어진 곡선에 대한 수식이 뭐 x 이꼬르 y 제곱으로 되어 있든지 혹은 뭐 y 이꼬르 x 제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이제 dx로 하는 것이 편리한지 dy로 하는 건지 dy로 하는 게 편리한지에 따라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또한 이제 dy dx는 이제 이 곡선에 대한 어떤 미분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미분값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도심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공식으로, 이제 라인에 대한 것은 이제 이쪽 x가 곱해지고 y가 곱해진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df 부분이 이제 dl이 오든지 da가 오든지 뭐 dv가 오는 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dl과 뭐 da, dv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분할 수 있게끔 이제 고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치는 것이 그 도심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 위에 이제 이러한 물결 표시처럼 된 것을 뭐 이제 tilde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값은 결국은 이제 뭐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그 만일에 이쪽 이 dl에 대한 그 도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그냥 이제 x tilde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바로 x라고 해서 혹은 이제 y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라인에 있어서 이제 이 라인의 그 센트로이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커브에 대한 방정식 그 함수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x 이꼬르 y 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익숙한 방법으로 하려고 이제 y 이꼬르 루트 x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x 이꼬르 y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dl을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이 dl은 그 루트 dl은 이제 dx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값에 dy를 그 dy 제곱을 나누느냐 혹은 이제 dx 제곱을 나누느냐는 이제 주어진 이 함수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x 이꼬르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y 이꼬르 뭐 루트 x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x 이꼬르 y 제곱을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제 dy 제곱을 이제 각 항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이제 두 개의 그 수식에 있었는데, 이제 dy로 표현되는 이 수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x를 x 이꼬르 y 제곱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2y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dl은 루트 이제 2y의 제곱 플러스 1 dy가 이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dl을 그 dl에 대한 식을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먼저 이제 x바는 이제 인테그랄 이제 dl분의 인테그랄 x dl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x 위에 이제 tilde 즉 이제 물결 표시가 된 것은 결국 이제 x와 같게 되므로, 이제 결국 수식이 이제 x는 x가 되게 되고, dl에는 우리가 앞서 그 산출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일단 x 루트 그 4y 제곱 플러스 1 dy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y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x에 이제 y 제곱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최종적인 수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러한 그 루트로 된 것에 대한 적분은
이제 적분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식들을 뭐 암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고,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일단 그 y제곱 4y제곱 플러스 1dy는 이제 이쪽 맨 하단에 있는 이 적분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4y제곱 플러스 1은 일단 4로 묶어내면 이제 4 곱하기 이제 가로를 하고 y제곱 플러스 이제 2분의 1의 또 제곱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값을 혹은 이제 이 값을 2y의 그 제곱이라고 그 하고 그 계산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y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2y의 제곱 플러스 이제 1은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하단에 있는 이 y제곱이 이제 곱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테그랄 적분 구간은 이제 각각 이제 y도 x도 1, y도 1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분 구간은 이제 x에 대한 적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두 개 다 1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구별을 하는 것은 의미는 없지만 일단 x바를 구할 때의 구간은 이제 이쪽 x축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y제곱 그 이 적분 그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1과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위에 그 적분에 대한 값은 0.6063이 되게 되고 이제 아래 수식은 이제 맨 첫 번째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0과 1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1.479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0.410m가 되는 부분이 이제 x 바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x축에 대한 도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y바는 이제 정의는 똑같이 되게 되고 일단 y는 이때는 이제 y에 대해서만 다 수식이 정리되어져 있고 어차피 인테그랄 L, DL은 우리가 앞서 x바에서 구했던 값 그대로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고 이 공식도 이제 적분 공식에 보시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지금은 뭐 x제곱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변수는 뭐 y제곱으로 가나 x제곱으로 가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적분값만 여러분들이 1과 0을 넣어서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0.8484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0.574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심의 좌표는 이제 x바, y바이기 때문에 이제 0.410, 이제 0.574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라인에 혹은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로드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 로드의 그 도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루트에 대한 적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적분이 그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적분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적분 공식들도 수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도심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잘 출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선 도심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라인에 대한 도심도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도심 파트에서는 이제 미적분을 이용한 이제 수학적 계산이 많고 이제 암기할 사항도 이제 많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하는데 계속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세밀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이제 앞으로 역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